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코어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소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고요.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조금 다행인 점은 유가인데요. 원유 재고가 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가격이 8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가 지수 자체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양시장 좀 영향을 받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77%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60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개인이 현재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7%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824선에서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기관과 외국인이 현재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볼 섹터는 희귀 금속입니다.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귀 금속 중에서도 금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주목해볼 종목,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뭐 예상대로 CPI 지수는 나왔는데, 근데 예상보다 예상이 아니죠. 예상보다 좀 소폭 상승하면서 나왔는데, 원래 예상적으로는 그거보다 0.1 좀 작게 나오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제 미국 국채 금리 가격이 또 상승을 하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미리 얘기했죠. 바닥 부분에서 지지 라인에서 반등할 자리다. 어쨌든 국채 가격이 반등을 주면서 미국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니에요. 일단 시장 전략을 먼저 미국 시장과 함께 같이 드리자면 미국 시장에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일단 60일선 저항대지 부딪히는 자리고 아직 그렇게 세게 떨어지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한 번 더 빠져야 조금 빠지겠구나. 그리고 저점이 깨져야 이제는 한번 날아가야지라는 느낌으로 내려올 텐데 아직 그런 부분의 느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시장은 어느 라인을 돌파 안착을 안 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박스권이고 뭐 나쁘게 얘기하면 다시 폭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 여기 깨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나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면 종목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뭐 반도체주들은 많이 간 애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되게 많이 간 애들 한 20%는 갔어요. 많이 갔을 때 얘기인 거고 평균적으로 5% 갔습니다. 로봇주들도 평균적으로 5% 갔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간 것들도 있고 반도체들은 그것보다 더 못 갔는데 하여튼 5% 정도 갔어요. 아마 로봇이 한 평균적으로 5% 조금 더 갔을 겁니다. 반도체보다 강했기 때문에 한 7, 8%? 7%? 근데 오늘 도로 떨어져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뭐 3, 4% 떨어지고 좀 많이 빠진 애들은 6% 빠진 애들도 있는데 뭐 오늘 식으로 한 2번, 3번 빠지면 엊그저께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올렸던 거, 수요일서부터 수요일, 목요일 날 이틀 동안 올렸던 거 미국 시장 하루 이틀만 빠지면 그대로 다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 매매하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적으로 공략할 쪽은 지금 이슈적으로 이스라엘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 금 관련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런 무기 관련주들부터 해서 뭐 이런 쪽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시장이 빠져도 올라가고 어쨌든 엘컴텍 잘 올라가고 있죠. 이따가도 좀 말씀 좀 드리긴 할 건데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어디가 좀 많이 움직이나 봤더니 음식업종이 많이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순환매 일종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미국 시장도 흔들리다 보니까
그동안 올라갔던 로봇주하고 2차 전지도 오늘 빠지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빠지니까 다른 쪽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뭐 물가 지금 폭등에다가 뭐 음식 가격, 이런 붕어빵이 옛날에 뭐 1,000원에 3개 주고 뭐 이럴 땐 적도 있었는데, 뭐 1,000원에 3개, 그죠? 한 1,000원에 3개 주고, 근데 지금 한 개에 1,000원에 판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 개에 1,000원에 판답니다. 야, 물가 지금 장난 아니라는 얘기죠. 붕어빵 한 개에 1,000원. 그러니까 가스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뭐 재료값이 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물론 모든 동네가 한 개에 1,000원 아니겠지만 지금 계속 물가 폭등 때문에 그래서 다들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서 지금 뭐 물가 관련주들 해가지고 지금 뭐 음식업종이 움직이는 건지 사료 관련주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뭐 겨울철 이제 슬슬 오게 되면은 또 뭐 돼지열병 이슈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슬슬 움직이는 건지, 이제 그쪽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일단은 시장이 흔들려도 공략할 수 있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었던 뭐 금관련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그래서 오늘도 금관련주 쪽 위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잠깐 차트를 보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으니까 따라 올라갔지만, 그 미국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우리나라는 홀로 미국 시장 너네들 떨어져라, 우리는 혼자 2,600 갈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알죠. 미국 시장 떨어지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여기서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로봇주랑 인공지능이랑 2차 전지나 이런 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걸 관심 있게 봐야 되지만, 금관련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이쪽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떨어져도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 이번 주 계속 똑같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친 게 아니다.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어디를 돌파하지 않으면, 어디 돌파 안착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공개 방송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금요일 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뉴욕 증시 그래도 그렇게 크게 빠진 것은 아니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장이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 쪽으로, 낙폭 과대한 종목 쪽으로 단기 매매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행위는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엘컴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입니다.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안 좋은 거에 비해서 1% 넘게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1,33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한 엘컴텍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엘컴텍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오늘도 엘컴텍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주, 흥구석유라든지 GS라든지 대성에너지라든지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계속 강했어요. 에너지 관련주가 왜 강했습니까? 왜 강하다고 최근에 기사 나왔죠? 바로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이 강하다 그랬죠. 물론 유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폭등하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어쨌든 테마라는 거는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자,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강해서 올라갔다면, 어디가? 로봇주하고 반도체가.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살살살살 또 상태가 좀 이상해지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그 흐름들이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디로 순환하고 있느냐? 일단 음식업종이라든지 사료주 쪽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주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전쟁을 또 하느니 마느니 지금 뉴스들은 계속 복잡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금관련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또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또 높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엘컴텍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3일째예요. 수, 목, 금 오늘까지 3일째인데 이따가 가격 전략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엘컴텍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이어서 함께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상황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10월 10일 LIG 넥스원 9만 원에 접근해 봤고요. 현재 수익률 아쉽게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0월 11일 엘컴텍 1,280원에 접근해 봤고요. 목표가 5%가량 달성해 냈습니다. 10월 12일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1,296원에 저희가 접근해 봤고요. 4.5%가량 현재 목표가 달성해 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 저희가 주목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엘컴텍에 대한 전략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거 차례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봤자 종목 수는 2개밖에 안 돼요. 자, 먼저 LIG 넥스원부터 볼게요. 자, LIG 넥스원. 일단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라 그랬고 안정적이죠. 방산주 쪽이고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 뭐 그렇게 크게 뭐 진전됐거나 하는 흐름들이 물론 뭐 그렇게 뭐 진정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지만 몰라요. 어제 시리아가 뭐 공항을 이제 공격을 했다 그러죠.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란이 또 배우다 아니다 배우다 지금은 좀 배우다 쪽으로 얘기가 또 다시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뭐 30만 명 이상 모여가지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거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너네들도 공격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다 뭐 하여튼 뭐 이제 등등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이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서라도 안전자산 관련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미국 시장도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는 자리라서 어디를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거기를 돌파를 하면 악재를 먹어가 올라갈 텐데 돌파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다이빙할 수도 있다라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걸 항상 그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흔들어 버리게 되면 숨어 있었던 악재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건들기 쉬운 게 이제 전쟁 이슈란 말이에요. 조용히 있었던 또다시 우크라이나하고 이쪽 애들이 또다시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다시 이슈가 거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제일 또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른 또 어느 나라는 또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미국이 저쪽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 이때다 하고 또 이상한 또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이게 확전, 그러니까 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또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신경전이 또 벌어질 수도 있는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래서 안전자산 관련주인 엘컴텍 아니까 방산주 이쪽 애들도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전쟁 이슈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물자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화약고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방산주 같은 경우들이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유럽,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무기 막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전처럼 그냥 평화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또 어떻게 보면은 3차 대전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다시 군비를 막 증강시키고 무기를 막 사들이고 이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무기가 참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어서 뭐 또다시 또 다른 어떤 유럽 나라에서 또 아니면 뭐 중동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무기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분명히 나올 거라서 LIG 넥스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급도 괜찮고요. 차트도 괜찮고 수급 기가 외국인들만 샀어요. 개인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9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2.5%인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3% 달성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단점은 무겁다는 거. 차라리 이것보다는 더 빨리 급등하는 건 빅텍, 스페코, 퍼스텍, 뭐 한일 단조 뭐 등등 해갖고 뭐 다른 좀 가벼운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훨씬 더 수익은 빠릅니다. 걔네들이 막 30% 50% 수익 날 때 LIG 넥스원은 기껏해 한 10% 정도 수익밖에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쪽을 원하면 그런 쪽으로 공략하면 되고 무겁고 금액 큰 사람들은 LIG 넥스원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엘컴텍. 자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 지금도 가격이 뭐 그렇게 뭐 되게 비싼 건 아닌데 자,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두 번 드렸던 거 수익 달성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하나가 이제 4%대, 하나가 이제 5%대인데
수익 달성이 다 됐죠. 왜냐하면 차트가 만만해서 그래요. 바닥에 있어서. 만만해서. 이거 지금도 모양이 이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일단 수익 난 것들은 절반을 파셔야 돼요. 절반을 가져가는 건 뭘 하지 않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되게 싸요, 지금. 이거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지금. 차트가 모양이 이쁩니다. 이게 어제는 일양 이익 패턴, 오늘은 이제 거래가 실리면 이제 돌파가 되는 일양 이익 패턴에서 이제 날아가는 패턴이 되는 거고, 오늘까지 이렇게 횡보하면 이게 일양 삼흑 패턴인데, 주말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고, 어쨌든 이게 이제 1,400원을 돌파를 하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1,600원 돌파하겠다고 이제 기웃기웃거릴 거, 여기를 돌파하면 이쪽으로 움직일 텐데,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려면은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지금 애매해서 그런데 위치는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서 만만하니까 뭐 적당히 매수 가격은 오늘은 한 1,320원 정도에서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는 처음에선 1,280원 드렸고 그 다음에서는 1,296원 드렸죠. 이게 호가 단위가 5원 단위에서 이제 1원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매수하기에는 참 좋아요. 왜냐면 호가 단위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사기는 좋은데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갈 때는 똑같습니다. 5원 단위로 움직이든 1원 단위로 움직일 때는 호가가 금방금방 먹어가면서 움직이는데 아직 거래가 안 실려서 그런데 거래 실리면 조만간에 1,400원 돌파를 할 거고요. 돌파하면 1,600원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그럼 한 20% 정도는 20% 뭐 한 25% 정도 올라오거든요, 수익이. 근데 그걸 뚫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텐데 미국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뭐 그다음부터 뭐 1,800원, 2,000원 가는 거죠. 근데 그까지 갈지는 미국 시장이 흔들려봐야 아는 거고 지금 당장은 1,400원만 돌파가 되면 위쪽으로 한번 쏠 수 있는 차트가 바닥에 있는 그런 차트고 패턴주이면서 하여튼 바닥에 있으면서 모양도 이쁘고 차트도 모양도 이슈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오늘 장중에 1,320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까지 3일째 계속 엘컴텍만 드렸다고 보면 되죠. 엘컴텍 오늘의 표역 종목 드려봤습니다. 네, AS 종목으로 LG 넥스원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장기적으로도 좋지만 무거운 종목이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엘컴텍 오늘로서 3일째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오늘은 1,320원 선에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위아입니다. 먼저 오늘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0.79%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62,0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도 있고 로봇, 방산주 이렇게 엮이는 섹터가 좀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장 막판까지 로봇주가 좀 전반적으로 힘이 좋았기 때문에 현대위아 역시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72,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매수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전문가님 현대위아 전략 함께 세워주시죠. 자, 상담을 드리기 전에 일단 노란톡방 지금 열어놨고요. 상담 끝나면 또 닫겠습니다. 또 주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광고쟁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말에 참 새벽에 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물론 뭐 제가 이제 내치는 건 아니고 이제 직원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강퇴시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방은 닫아요. 닫아놓지만 이럴 때 잠깐 열었다가 닫아놓지만 안에 게릴라처럼 숨어 있어요, 얘네들이. 광고쟁이들이 숨어 있다가 새벽에 튀어나가고 막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음소거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잠깐 열어놨으니까 이따가 닫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위아 상담으로 가서 자, 현대위아는 차트는 좋네요. 차트도 좋고 뭐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 시장이 흔들리면 내려오면 더 살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일단 바닥을 지금 잘 다지고 있는 중이고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매수 가격이 올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니까 시장이 더 좋아야 될 텐데 시장이 여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2,650, 2,700을 그래야 수익으로 돌아섭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올해 고점 돌파할 거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2,500도 돌파 못했는데 뭐 거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2,600 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2,700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거꾸로 2,500도 돌파 못하고 다시 저점 깨져가지고 2,300, 2,200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 걱정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익으로 돌아서기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것도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져봐야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손절해야지 이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손절하세요. 그때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시 다 손절하면 돼요. 미국 시장이 여기 13,000원 깨지잖아요. 그럼 주식 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죠. 그럼 종목들이 반토막 날 거예요. 그럼 반토막 나면 싸게 사면 되죠. 어디가 깨지면 저점이 깨지면. 근데 지금 저점이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그렇죠? 안 깨졌어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저점이 깨질지 안 깨질지. 그러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막 겁나갖고 막 던지는 자리는 아니고 더 반등을 좀 노릴 수는 있는데 72,000원은 어려워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 주면은 68,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조정받으면 더 싸게 이쪽에서 노리시면 되는데 미국 시장의 저점이 깨지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건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유만 가능하시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거는 보유하시고 68,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고 미국 시장이 어느 선 라인을 폭등을 해서 돌파 안착을 하면 그냥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재차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주산업이요. 대주산업.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250원에 네. 10%요. 2,250원에 10%. 예. 한 5, 6개월쯤 내리 빠지고 있다가 지금 오늘 사료주들이 다들 일제히 반등을 좀 주면서 분위기가 조금 네. 올라왔는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른 애들도 지금 다 반등 주고 있는 뭐 미래생명자원, 한탑, 한일사료, 그다음에 뭐 고려산업, 대주산업 다 똑같이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쟤네들 반등이 근데 쟤네들은 뭐 10%, 20% 올라왔는데 얘는 8%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도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쟤네들이 반등과 강세가 며칠째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제 처음 움직이는 거거든요. 미래생명자원도 예, 맞습니다. 이제 처음 얘는 며칠 전에 움직였네요. 어쨌든 오늘 들어서 지금 갑자기 움직이는 애들이 좀 많아졌는데 이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서 조금 더 움직이면은 수익으로도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수익으로 돌아서면은 그때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면 되고. 근데 지금에서도 조정받으면은 더 사도 되는데 지금은 조정 안 받는 게 낫죠. 왜냐면 쟤네들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불이 붙을 때 막 붙어줘야 되는데 불이 붙다가 지금 꺼져버리게 되면 이제 붙기 시작했을 때 꺼져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달리면서 2,200원, 2,300원까지 가주는 게 좋으니까 일단 보유하셨다가 수익 나면 파시면 되고 만약에 나중에 불이 아쉽게도 꺼져가지고 쟤네들이 다 떨어져가서 또르륵 내려가면 그때는 네. 다시 밑에서 한 1,700원 밑에서 다시 모아놓고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아놓고 이게 이제 또 겨울 되면 또 돼지열병 이슈가 또 나와요. 네. 동물들이 이게 그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돼지들이 이제 감기도 잘 걸리고 막 그래요. 병도 잘 걸리고. 그럼 이제 돼지열병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안 그래도 지금 뭐 다들 사료 가격도 올라가고 뭐 고기 가격도 다 올라가서 난리인데 먹거리 또 다시 또 무슨 뭐 돼지열병 때문에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슈가 좀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올겨울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올라오면 수익에서 한번 파시는 걸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까지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반등 줬을 때는 일부를 매도하셔라. 다시 하락하면 1,700원 밑에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까지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루엔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보이고 있네요. 약보합권에서 1% 가까운 하락률 보이면서 11,000원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고요. 국내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 연이어서 일어났을 때 이 보안 관련주가 테마를 좀 형성하게 되면서 함께 트루엔도 좀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트루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담자님 11,160원 선에서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10%입니다. 트루엔은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트루엔 11,160원. 자, 일단은 노란 톡박지 이제 닫겠습니다. 광고쟁이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저 닫고, 만약에 지금 못 들어오신 분들은 다음 주 또 월요일 날에 또 잠깐 열 때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자, 트루엔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게 크게 보니까 뭐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죠. 크게 보면 이중바닥형. 중간중간에도 바닥이 하나, 둘, 셋, 뭐 넷, 여기까지 깨지긴 했지만 어쨌든 한 3개, 4개 정도의 다중바닥형을 그리고 있고,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은 없고 11,160원이면 오늘 사셨거나 어제 사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오늘 사기에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목 나올 때 이런 데서 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00원 여기 초반대? 그랬었으면 지금 10% 정도 수익 난 상태에서 팔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샀다면은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고, 이전에 샀다가 9월 달에 샀다가 물렸다면은 지금 물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에서는 일단 파는 게 좋습니다. 또 조정받으면서 또 한 달 동안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보름 떨어졌다 보름 올라가니까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머리 지끈지끈 아팠잖아요. 그걸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미국 시장이 살살살살 흔들릴 수도 있는 자리라서, 그러면은 얘도 다시 시장이 흔들리면 얘도 다시 도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바로 팔아주시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주시는 방법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윙이푸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88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육가공 관련주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소개를 하자면, 신저가만 쓰고 있는 종목이라서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제발 상담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셔서 저희가 상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1,300원에 매수해 주셨고요. 비중이 좀 꽤 높습니다. 45%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윙이푸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가야 할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요, 1,300원대에서 공략한 게 어디서 샀는지를 모르겠는데 작년에 산 것 같기도 하고.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 보니까 여기죠, 여기 1,300원대가. 그리고 비중이 많다는 거는 중간에 물타기도 했을 것 같은데, 뭐 이쯤 샀다가 물타기 하다가 단가가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한 방에 사다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설마 여기서 사지는 않았겠죠? 급등한 상태에서 들어갔으면 너무 매수 타이밍이 너무 어정쩡하고, 만약 이런 데 샀었으면은 여기 수익이 한번 났었는데 이때 한번 파셨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파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고. 지금 저점이 아까 깨졌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점 깨진 종목은 무조건 안 좋습니다. 저점이 깨진 애들은 일단은 피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점이 계속 깨진다, 신저점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떨어지겠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점을 지지하고 받치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래도 세력들이 올릴 의지가 있는데, 저점이 깨진 애들은 일단 세력들은 다 떠나고 없거나, 아니면 세력들이 일부러 개인들을 엄청나게 골탕을 먹인 다음에 그 골탕은 마이너스 80%, 90% 장기 하락, 10년 동안 떨어지는 거,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런 장난질을 해요, 세력들은. 진짜 그러기도 합니다. 4년, 5년, 8년 동안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리는. 굉장히 매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깨진 종목은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은데,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올라가겠느냐? 1,300원 일단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반등 잘 주면은 한 1,100원 봅니다. 1,100원에서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도 안 돼요. 왜냐면 매너가 별로 안 좋은 종목이라서. 저점이 깨졌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괜히 했다가 또 저점 깨지고 또 지하실 몇 층으로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냥 보유만 하신 것만 1,100원까지만, 거기 올라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거나 거기서부터는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윙이푸드 유튜브 댓글 남겨주셔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점을 깼기 때문에 1,100원 정도의 반등을 줬을 때 손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0.3%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1,3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일째 주목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3일 내내 좋은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58% 하락하면서 2,46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면서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주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밤사이에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 법인에 벌금이 부과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안전규정 위반이고요. 한화로 했을 때 약 3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0.7% 그래도 낙폭을 좀 장 초반보다는 줄였습니다. 829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잠정 실적 발표 앞두고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에코프로 BM은 상승 전환하면서 0.98% 올라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가 방송 중에 나온다면 저희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0시 21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1분 지났습니다. 양시장 오늘은 미국 증시 약세를 좀 받아가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5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미국 시장이 어제 5일선을 이탈한 정도는 아니었고 급락한 것도 아니라서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강하게 쏴붙이지 않으면 다시 또 밀립니다. 그러니까 살살살 밀리는 게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좋기는 해요. 너무 급격하게 너무 급락하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너무 급격하게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다시 또 현금화를 하고 하는 게 낫지만 지금은 살살살 밀리면 로봇주라든지 반도체주들 또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밑에 또 다시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이추에서는 오늘 보니까 어디 움직이나 봤더니 계속 흥구석유라든지 에너지 관련주하고 그다음에 아까 봤었던 사료주들이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이쪽 애들을 공략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장은 고냥고냥해요. 여기서 급등할 이유는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우리나라 시장 급등하길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급락만 없으면 다행인 건데 자 일단 종목을 하나를 보자면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 자 차트를 보면 뭐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게 엘컴텍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도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모양을 그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양봉 하나 그려놓고 일양 이윽 패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늘 사료주들 이슈를 붙였으니까 뭔가 뉴스가 나왔으니까 저게 움직였겠죠. 그 이슈가 붙으니까 갑자기 팍 하고 튄단 말이에요. 패턴주. 근데 바닥에 있었고 거래가 실리니까 이게 튀는 건데 이거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급락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급락하기도 좀 애매한 게 지금 최근에 시장 반등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급락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튀었단 말이에요. 다른 애들 마찬가지예요. 미래생명자원뿐만 아니라 고려산업도 바닥에 있다가 튄 거고 이것도 이렇게 뒤로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쭉 빠졌다가 바닥에다 양봉 그려놓고 이틀 눌러놓고 급등을 하고 에너지 관련주도 비슷할 거예요. 흥구석유 지금이야 엄청 많이 올라갔지만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양봉 하나 뻗쳐놓고 약간 좀
변형이지만 상승시켜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쳤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지금 흥구석유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빅텍 같은 종목이 될 거고요. 봐봐요. 빅텍도 이거 지금 오늘의 모습입니다. 아까 흥구석유랑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급등시켜놓고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이슈에 있어서 탁 튄단 말이에요. 빅텍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안전하게 엘컴텍, 아까 미래생명자원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정말 비슷하게 생겼죠. 지금의 현재 모습과 엘컴텍, 미래생명자원. 비슷하게 생겼죠? 쭉 빠진 다음에 패턴 만들어 놓고 이슈 기다리고 있고 이슈 나오면 지금 사료주들 급등하듯이 이렇게 방산주들하고 그다음에 이런 금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이 모양 만들어 놓고 이슈가 되면 갑자기 아침부터 푹 하고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쏠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종목이니까 움직이기 전에 저점 매수. 그래서 오늘도 1,320원에서 어제도 뭐 1,296원에서 그저께도 1,280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가 미래생명자원처럼 튀라고. 지금 그런 패턴주 테마주들이 잘 또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그래서 시장은 뭐 나쁘지 않다. 뭐 계속 매매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그냥 호재가 있는 쪽으로 패턴주들 공략하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단기 매매 접근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엘컴텍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1,320원 선 매수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저희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나볼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0.12% 하락했고요. 16,0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LED 관련주고요. 한 번씩 시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연속성을 좀 갖지 못하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도 아이패드, 노트북에 이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소식 속에 호재를 좀 안고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26,7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높습니다. 50% 보유하고 계신데요. AP 시스템 어떤 전략을 좀 취해볼까요? 과거에 OLED 장비나 뭐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나게 강했을 때서는 얘도 굉장히 강했고 좋았던 종목이지만 지금 뭐 반도체주들이 몇 년째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뭐 어제도 그저께도 반등을 줬다고 하지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주는 정도고 그리고 뭐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 3천 돌파하고 뭐 4천 가고 이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얘도 그래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종목을 이거를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매수 가격에서 상당히 좀 많이 멀어졌죠. 한 2년 전? 2년 전에 2021년도 그때에서 공략을 해놓고 시장이 그동안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못 빠진 거죠. 어쨌든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되신 건데 마이너스 40%인 상태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냥 장기 투자를 계속 할 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장기 투자하다 보면은 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빠져서 뭐 회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면서 이게 다시 1,000원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니까 어느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오겠죠. 뭐 반도체 실적이 이제는 3분기 실적 나왔지만 많이 좋아졌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 뭐 4분기 흑자 전환 안 나온다 그래도 뭐 1분기 내년 1분기에서 흑자 전환 될 거고 어쨌든 내년에서 흑자 전환이 대부분 다 될 거니까 그런 호재 속으로 길게 보세요. 그냥 어차피 물린 거면 그러니까 손실이 5%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면 이거 말고 로봇주로 들어가는 게 더 매매가 더 빨라요. 잘 안 움직여요. 많이 빠졌다고 잘 올리질 않습니다. 반도체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뭐 코스피 한 3천 넘어가면은 반도체들도 되게 세게 움직일 텐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3천 넘어가는 거 기대합니까? 저는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매매가 지금 유리하니까 테마성으로 차라리 로봇주, 의료 AI가 더 빠르니까 손실이 만약에 17,000원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 이거 팔아버리고 똑같이 빠져있는 지금도 로봇 관련주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로봇주로 들어가서 매매하는 게 낫지. 꼼짝도 안 하는 반도체보다는 그런 시기지만 많이 물렸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더 빠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냥 버티는 겁니다. 손실이 5%면 손절을 있지만 손실이 40%이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버티셔라. 한 2년, 3년 가져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아유,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에 네. 일단 비중이 약 한 50% 정도 됩니다. 17,000원. 언제쯤 사셨어요, 이거? 이거 빠지기 전에 좀 샀습니다. 아, 최근에 사셨네요, 그러면? 예, 한 달. 그니까. 네. 한 달은 안 됐을 것 같은데 9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쯤 되네요, 이제. 네. 실적도 2분기가 음. 사상 최대 실적에 그리고 우리 중국도 하나며 해제돼가지고 중국 VIP도 많이 유입돼가지고 계속 4분기 실적도 너무 좋게 나온다 이래가지고 뉴스가 좋게 나왔었죠, 한때. 예 투자 관점으로 좀 샀는데 그때부터 코스닥 지수가 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지만 저는 그 뉴스 나올 때 뉴스 나오고 나서 화장품도 움직이고 다 그랬었어요. 네네. 저건데 뉴스 나오고 나서 진짜 그래서 명동이라든지 중국 관광객이 늘었나 했는데 별 그렇게 이전하고 많이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뉴스로만 그냥 띄우는 느낌이다. 왠지 세력들이 뉴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급등을 시켜서 개인들한테 물량 넘기고 자기네들을 빠져나가려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그 뉴스가 나와도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관광 이쪽을 추천 안 했던 이유가 의심이 나서. 아 왜냐면 코로나 풀렸다 그래서 중국에서 야 이제 한국 놀러 가야지 하고 막 밀려 들어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한양여행지 뭐 풀렸다고 하지만 뭐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러 오는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하고 뭐 비슷비슷했어요.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조금 수상하다 그랬는데 마침 또 시장이 또 흔들리고 빠졌는데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제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텐데 원래 시진핑 주석이 원래 우리나라 한번 놀러 온다고 했던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기사도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근데 기사가 일단 있었는데. 저기 실적은 일단 뭐 나온 거니까 그거는 나쁘진 않은 것 그쵸. 같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아도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실적하고 무조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여기선 손절보다는 반등을 기다리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호재들이 나왔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네. 뉴스도 안 나와요 요즘에.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나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지금 그 사료주들 움직이듯이 갑자기 또 얘네들이 불붙으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뭐 다음 주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놀러 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보유가 되시고 그리고 뭐 길게 보면은 엄청 뭐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얘 지금 빠진 게 2014년도에 41,000원 했던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17,000원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슈가 지금 다 사라져서 그래요. 아 예.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하시고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어디 빠져나오는 게 일단 1차 목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 다시 호재가 뭐 올해 안에 또 나오겠죠. 올해 아니면 뭐 내년 초에 나올 거고 다시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비중을 많이 터세요.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이렇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부토건이요. 삼부토건. 예, 3,200원. 3,200원에 삼부토건. 이거 테마주인데, 예, 10%요. 그렇죠? 네네. 비중 10%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갑자기 막 사우디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선언 때문에 막 급락해갖고 뭐 난리예요. 네. 그래갖고 떨어졌는데 3,200원이라 3,200원이면은 전저점 보고 사셨나 봐요? 네네. 그게 전저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테마주니까 네. 살짝 깨졌는데 그래도 잘 버티네요. 네. 원래 저쪽 깨지면은 이 밑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 1,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아니 매매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여기 저점이 깨지면 밑이 열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00원은 너무 심하고 뭐 2,500원, 2,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원래 저점이 깨지면은 다들 급락할까봐 막 손절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잘 버텼어요. 운이 좋게도. 네. 운이 좋게도 잘 버틴 거 보니까 아직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손절은 하지 마시고 저점은 살짝 깨졌는데 지금 버티는 거 보니까 이거 다시 들어주면서 올릴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네. 그러면 수익이 나면 좀 불안불안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수익 나면 바로 그냥 팔고 나오세요. 네, 수익 날 수 있어요?
지금 저점이 원래는 저점 깨지면 이거 지금 2,500원에서 깨지고 그다음에 또 다시 뭐 다음 주에서 또 2,000원 내려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네. 안 깨진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 이게 아쉬워서 한 번 더 올리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파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한 번 움직이면은 3,200원 이상으로 한번 들어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험하네, 그럼. 뭐 위험한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차트는 괜찮다. 그래서 수익 나면 일단 잘 빠져나오시라 말씀드릴게요. 네, 삼부토건 상담 이어가 봤습니다. 보유하고 가다가 수익이 날 때마다 매도를 하는 전략까지 함께 좀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뷰노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2%가량 좀 하락했습니다. 35,550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의료 AI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루닉과 함께 좀 언급이 되죠. 이틀 전 가장 최근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의료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서비스, 도구를 좀 내놓았는데요. 뷰노는 이미 뷰노메드 딥카스가 FDA로부터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64,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도 50% 꽤 높은 편입니다. 뷰노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뷰노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이거는 주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산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주식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올해 내내 다 올라갔고요. 얼마나 올라갔는지 볼게요. 올해 1월 달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올해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6,000원짜리 종목이 69,500원 갔어요. 그 6,000원짜리가 69,500원이면 거의 1,000% 간 거죠. 10배 갔습니다. 1억 넣었으면 10억, 10억 넣었으면 100억 된 거예요. 최고의 종목이었던 거죠. 올해의 최고의 종목이 됐던 건데 그 최고의 종목을 가장 비싼 자리 부근에서 사니까 6만 원 이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산 거죠.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6만 원 살 게 아니고 여기 6,000원 할 때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1월 달에. 1월 전에 샀으면 6,000원, 뭐 2월 달에 샀으면 10,000원, 뭐 그런 데 샀었으면은 이건 뭐 지금도 엄청난 수익인데. 자, 근데 어쨌든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자, 근데 지금 비중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것도. 뭐 비중 5%밖에 안 되면은 뭐 물타기 하면 되는데 지금 50%니까 물타기도 좀 그렇고. 일단 전저점 자리가 여기가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일단 4만 원에서 4만 5천 원은 봅니다. 6만 원은 지금 지수의 흐름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4만 원, 4만 5천 원까지는 매력적인데 그 이상은 조금 더 로봇주들이라든지 인공지능, 의료 AI 이쪽 애들이 더 폭등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근데 4만 원만 가도요. 이거 대단한 수익이에요. 4만 원만 가도 10%고 4만 5천 원만 가도 26%고. 그러니까 4만 5천 원 확실하게 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뭐하러 엘컴텍 합니까? 이거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대부분 다 10에서 20%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목표치는 충분히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위치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려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어려우니까 참 힘들 거고. 어쨌든 4만 원, 4만 5천 원까지는 단타 칠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근데 비중이 5%밖에 안 되면 지금 추가 매수를 시킬 텐데 50%나 되니까 추가 매수는 잘 심사숙고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거기서 더 한다. 그럼 저점 깨지면 31,800원이 깨지면 밑이 또 열립니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1,000% 올라갔으니까 1,000% 올라가고 1,000% 그대로 다 내려가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 올라간 종목이니까 13,800원이 깨지면 그때는 혹시나 추가 매수를 했거나 한 것들은 손절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잘 고려를 해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밀려내지 않으면 관련된 오늘 사료주들처럼 또 테마주들은 잘 움직일 걸로 봅니다. 뭐 금 관련주들도 테마주고 뭐 방산주도 테마주고 뭐 그 외에 뭐 에너지 관련주 테마주고 그 다음 주에서는 또 무슨 또 테마주가 움직일지 그리고 뭐 제약주들도 테마주죠. 이제 겨울이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쪽으로 매매로 돌리신다 그러면 지금 장은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현재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8% 하락하면서 2,460선, 코스닥은 0.92% 하락하면서 827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내면서 반도체 투톱 오늘 좀 흐름 좋게 움직이지 않을까 장 후반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내용 저희는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이 출하하면서 지수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해낸 만큼 단기 매매 접근 제시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서도 낙폭이 좀 과대했던 매력적인 가격에 위치한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는 엘컴텍 3일째 제시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320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TV 리스크관리팀,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